신스브루입니다. 저의 영상은 표면적으로는 비정기적 업로드이지만 현재로선 한 주에 1, 2회 업로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영상을 정기적으로 만들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밑밥을 깔아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dim락 갤럭틱이 너무 재밌거든요. 한번 켜니까 멈출 수 없더라고요. 프링글스인 줄 알았어요. 신스브루 채널 3달 만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네, 어쨌든 리맵 세 번째 시간, 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사실 리맵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예시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엔 그저 세러밋의 실내를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영상보다는 실내를 한번 보시는 게 더 낫겠지요. 이번 영상에선 기존의 파형을 일부러 추가해 놓은 다음에 페이지 디스토션을 정확히 원래 파형으로 복구하는 일종의 퍼즐 게임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번 리맵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목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 보여드릴 퍼즐 맞추기는 페이지 디스토션을 통해 정확한 의도대로 원하는 파형을 얻는다 라는 이번 주제의 목적에 100% 부합하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강조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여러분의 목적엔 부합할지 과연 의문이기는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리맵을 사용하시다 보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럼의 리맵이 페이지 디스토션을 해상도 높게 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위상을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배치했더라도 세럼은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맵을 편집할 때 Alt키를 누르면 그리드에 스냅이 걸리는데 이 스냅 포인트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게다가 원하는 파형을 재현했더라도 모양만 같을 뿐 잡음이 많이 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의 측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원하는 파형만을 얻는 것에 집중할 겁니다. 물론 해상도가 높지 않게 재현된 느낌이다 라는 것은 저의 추측성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은 감안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작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드를 통해 눈금을 쪼갤 수 있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포인트를 만들고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드래그 하시면서 Alt 키를 누르면 그리드에 스냅합니다.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포인트를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프리셋을 누르시면 LF5의 프리셋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LF5에 있는 폴더가 리맵에서도 그대로 보이죠? 실험적인 사운드를 위해서 이렇게 LF5의 프리셋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 놨나 본데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나? 좀 의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이번에 보여드리는 실제 과정에서는 이론 설명을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생략할 겁니다. 작업의 편의상 그리드는 8개로 설정해서 진행할 건데 그리드를 8개로 쪼개놓으면 한 칸당 45도의 위상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리해집니다. 설명의 편의상 이제부터는 0도에서부터 360도의 위상을 45도 단위로 쪼개서 1번부터 8번까지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인 인풋 페이지는 X, 세로축인 아웃풋 페이지는 Y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X1번이라고 얘기하면 가로축의 첫 번째 칸, 인풋 페이지 0도에서 45도를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Y8번이라고 얘기하면 세로축의 8번째 칸인 아웃풋 페이지 315도에서 360도를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X5번이라고 얘기하면 인풋 페이지 180도에서 225도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파형은 삼각파를 이리저리 쪼개놓은 파형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참고하기 편하시라고 원래 삼각파를 8개로 쪼개놓은 이미지를 올려놓을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이 쪼개놓은 파형을 원래 삼각파로 조립하는 일입니다. 왼쪽의 원본 이미지를 참고하시면서 1번부터 8번까지의 위상까지 차근차근 퍼즐 놀이를 해봅시다. 자, 일단 쪼개놓은 파형을 보니까 원래의 삼각파하고 비교를 해보니 X1번부터 X8번까지 맞는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X1번의 위상부터 차근차근 조립을 해봅시다.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이 X1번 위상, 2번 위상 같은 단어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 페이지 디스토션의 용어는 아닙니다. 자, 일단 이 X1번의 위상을 원래 삼각파에 맞춰서 잘 수정하려면 지금 X1번의 위상은 원래 삼각파의 위상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페이지 디스토션에선 이 위상을 위로 올리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원래 삼각파의 X1번에 해당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위상을 찾아서 재배치할 수는 있죠. 지금 보아니 이 X8번의 위상이 원래 삼각파의 X1번 위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X1번의 부분을 X1 대신 X8로 출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재배치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일단 우리는 X1번의 위상만 수정할 거니까 지금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 뒷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건 이 X1번 위상의 위치에 X8번을 재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 X1번의 세로축을 X8번에 대응하는 세로축의 위치 Y8번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리맵을 돌려주면 지금 X1번 부분의 위상이 원래 삼각파형과 정확하게 일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X2번을 살펴봅시다. X2번도 원래 삼각파형과 비교해보니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이 파형에서 원래 삼각파형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 보아하니 X6번이 일치하죠. 그럼 우리는 이 X2번의 위상의 위치에 X6번을 출력하도록 위상을 재배치해주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X2번을 수정할 거니까 지금 여기에 점을 찍어줍시다.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 X3에서 X8까지의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가져올 X6번 위상과 일치하는 아웃풋 페이지의 위치 Y6번을 출력하도록 그래프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조정했을 때 원래 의도대로라면은 0도부터 90도, 즉 X1번부터 2번까지의 위상은 삼각파와 일치해야 하지만 세럼은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해상도 높게 재현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파형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조정한 부분을 세로축으로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근접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파를 잘 조립했습니다. 위상을 꽤 정확하게 재배치했는데도 파형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세럼의 한계입니다. 재생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파와는 다르게 노이즈가 많이 끼어있죠. 이건 오버샘플링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파형으로 조립하는 것 자체는 잘 해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톱니파를 삼각파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톱니파는 메뉴에서 이닛 프리셋을 누르면 바로 만날 수 있는 톱니파죠. 이번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응용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 톱니파를 원래 삼각파와 비교해보니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럴 때는 방금 전처럼 위상을 단순히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삼각파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특정 부분의 위상은 빠르게 불러서 재배치해야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은 빠르게 불러옴과 동시에 위상을 반전시켜서 재배치해야 합니다. 일단 차근차근 살펴보죠. 제가 보기엔 이번엔 이 파형을 4등분 시켜서 재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삼각파 역시 4등분 해서 보면은 0도하고 90도, 즉 X1번부터 2번까지를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부분과 대충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어디인지 보아하니 X1번부터 4번까지가 좀 기울기는 다르지만 모양 자체는 비슷해 보이죠? 자, 전에 이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위상을 빠르게 읽거나 느리게 읽거나 반전시켜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면 삼각파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X1번부터 2번까지 위상을 수정할 거니까 지금 여기에 점을 찍고요. X1번부터 2번까지의 부분에다가 X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웃풋 페이지를 인풋 페이지의 2배에 비례하는 값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X1번부터 2번까지의 위상은 원래 파형의 X1번부터 2번까지와 일치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한 건 이 X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2배 빠르게 읽어서 X1번부터 2번에 재배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엔 X3번과 4번을 원래 삼각파에 일치시킬 건데요. 지금 이 파형을 보니까 이 X3번과 4번이 원래 파형과 뭔가 일치하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처리했던 이 X1번과 2번을 위상을 반전시켜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론 영상에서 위상 반전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위상 반전은 그래프가 이렇게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하강하면 위상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X1번과 2번을 역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가 그렸던 이 그래프를 반대로 배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X5번에서 6번을 봐보죠. 비교를 위해서 리맵 노브를 잠시 0%로 돌리고요. 지금 보니까 이 X5번과 6번 역시 당연히도 삼각파와 일치하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딱히 뭔가 재배치할 수 있는 비슷한 부분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이 X3번과 4번을 지원할 때 위상을 빠르게 읽음과 동시에 반전시켰죠. 그것을 X5번과 6번에도 똑같이 응용하면 삼각파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의 설명은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영상에선 생략하고 결과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톱니파를 삼각파로 만들어 봤습니다. 파형은 삼각파이긴 한데 역시나 잡음이 많이 껴있죠. 자, 결론을 봤는데 뭔가 개운치는 않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짜릿한 텍스처가 만들어졌는데. 이론도 알겠고 응용도 봤는데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파형으로 얻는 음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적은 원하는 파형을 얻는다라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원하는 파형이 실제로 어떤 소리를 형성하는지라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압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웨이브 테이블을 만들 때 다시 얘기할 것 같은데, 파형으로 배음 구조를 추측하는 것은 저의 신디사이징 경험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천재들이 많으니까 파형으로 배음 구조를 유추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는 단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불편함은 신디사이징 전반에 깔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합성 방식도 알겠고 필터도 알겠고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두를 완벽하게 예측해서 신디사이징을 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FM 합성의 경우는 캐리와 모듈레이터의 주파수 비를 통해 배음 구조가 형성되는데요. 이 배음 구조를 계산할 수 있는 베셀 함수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실제 신디사이징 과정에서는 일일이 베셀 함수로 계산하면서 알고리즘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고 연주하고 들어보면서 조율하는 게 더 빠르고 영감을 받기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FM 합성을 정말 애용하긴 합니다만 베셀 함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페이지 디스토션을 이와 같은 경우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시면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신디사이징은 이론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일단 돌려보고 들어보는 행위 자체는 똑같이 합니다. 다만 이론을 아는 입장은 노브를 돌리고 기능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다르겠죠. 이건 어느 정도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으로 페이지 디스토션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에 리맵 그래프를 직접 그리실 때 본인도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디사이징 방식을 그렇게 개선해드리는 게 저의 보람입니다. 신스브로였습니다.